안녕하세요, 쑥이쑥이입니다.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식민 지식이 있었던 강제징용 대상 판결에 대해서 이 반발을 해가지고 무역 보복 조치를 내린 건데요. 이 역사적 사건을 현재의 경제 문제로 끌고 온 것도 잘못이고, 심지어 자유무역을 잘하자라고 했던 오사카 G20 8호 다음날 이런 치졸한 보복 조치를 한 것에 대해서 화가 안 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과의 무역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라는 어두운 전망도 있고요.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경원 의원과 자유한국당은 이 상황에서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두 의견이 충돌을 할 때 둘 다 틀렸어 라는 얘기인데요. 아베 총리, 일본 정부도 잘못했지만 문재인 정부도 무능하다, 무책임하다 라는 양비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경제 보복 조치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 조치는 G20에서 강조된 자유무역주의 정신을 완전히 위배한 조치이다.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위이다. 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비판은 4줄, 우리나라 정부의 비판은 15줄 정도 분량입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지금 기업들이 굉장히 동분서주하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정부가 정비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정부는 보이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머리를 맞대고 피해 예상 기업들과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주문을 한 거죠. 3일 뒤에 청와대에서 30대 기업 총수들하고 관련 대응 간담회가 진행됩니다. 향후 사태에 대해서 민간 합동으로 잘 대응하자라는 결론이 도출됐다고 하는데요. 해야 된다고 해서 간담회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악평을 합니다. 기업인들과 만나서 과연 사태 해결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시는 조치가 신경 쓰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에 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드린다 라고 코멘트를 합니다. 어떡할까요? 그죠? 간담회를 하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거 보여주기 시간이냐 라는 얘기인데요.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이 문제가 외교적 참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외교적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정부가 WTO에 긴급 제기를 하고 공식 안건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일본은 이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자국의 수출품이 한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갈까라는 의심 때문에 WTO 위반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반박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정부의 불화수소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았다는 증거를 내야 한다. 일본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내라는 겁니다. 평가를 일은 아니지만 진짜 누구 편일까요? 이 말로는 초당적으로 협력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한미 관계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미국의 태도를 보면 전혀 우리를 위해서 또는 한일 관계의 개선을 위해서 움직이려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본 설득을 부탁하지 못하는지 묻고 싶다 라고 갑자기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묻습니다. 나중에 조만간이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요청으로 한미일 중재 기구가 구성된다면 뭐라고 하실지 진짜 궁금합니다. 이쯤 되면 자유한국당의 정체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김무성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박근혜 정부 때 어렵게 해놓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에 양국 간 신뢰가 무너졌고 이 사태가 발생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이게 왜 우리 정부의 탓입니까? 아니,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탓이고 굴욕적 한일 합의를 한 박근혜 정부가 잘못인 거죠. 배상 판결을 받은 미쓰비시 중공업은 중국에 대해서는 2016년 사죄도 하고 배상금 지급에도 합의했습니다. 아니, 중국에 되는 사죄와 배상이 우리나라한테는 무역 조치로 돌아오는 거, 김무성 의원 같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닌가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전쟁 이후 거의 40년 동안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이나 기업들의 배상 절차가 같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경제보복 조치하는 거는 전례도 없고 다른 나라 사례에도 받지도 않아요. 아니, 일본이 경제보복 조치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 주요 언론도 일본의 책임, 거기에 무게를 싣고 있는데 유독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만 우리 정부의 책임을 묻습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박정희 정부 때 청구권 협상한 것을 깼다고 일본이 화를 낼 수 있다, 분노할 수 있다라는 사설을 실었는데요. 아니, 이렇게 일본을 두둔하거나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가
다시 일본 언론에 인용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위크 일본판에서는 한국 언론들이 대책 없는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라고 신문 사설에 실기도 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100년 전에 창간에서 민족 정문지에 길을 걷겠다는 조선일보의 역사가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 한일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국내 정치용으로 쓰겠다라는 생각이던 아니면 위안부 합의나 강제징용 판결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제스처건 사실 둘 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화가 나는 거고 뭐라도 해보자라는 입장에서 불매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지 마시고요. 왜 나는 우리 국민들과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